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연구소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폴라리스 AI 추천드리고 나서 14% 오늘 급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안전하게 또 수익을 잘 챙기는 모습, 그리고 SY 같은 경우에도 20%가량 상승을 하고 대우건설도 8%가량 상승을 하면서 7월달도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이제 문자 종목이라고 말씀 남겨주시면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주시고요. 문자가 당장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신청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상담 요청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폴라리스 AI 관련돼서 이제 좀 수익을 잘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 역사를 비롯해서 인터넷이 초반에 보급됐을 때랑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드웨어가 가다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한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좀 상승 사이클이 길게 갔었던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하드웨어가 그때랑 마찬가지로 쭉 갔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만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좀 소프트웨어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소버린 AI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리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과 컴퓨터 관련돼서 좀 이슈를 많이 체크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컴그룹 회장인 한컴위드의 김상철 회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거 한컴그룹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대한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전문가나 경제방송이나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첫 번째로는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안 알려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컴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컴위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열사들이 이렇게 쭉 있죠.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만 여기에 또 한컴 라이프케어.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그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컴위드이기 때문에 경영권으로 봤을 때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한컴위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계열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고요. 그리고 그 한글과 컴퓨터를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가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경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한컴위드는 지금 김상철 회장이 15.77%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2대 주주로는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인 김현수 대표가 9.0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실 이사가 3대 주주로 3.8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상철 회장과 김정실 이사가 부부예요. 그리고 김현수는 그 둘의 딸이죠. 그래서 이 둘의 우호 지분을 확인했을 때는 김상철 회장이랑 아내인 지분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19.6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2대 주주인 딸이 9.07%를 지분을 가지면서 거의 경영권에 가장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지분을 한번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위드가 1대 주주로 있겠죠. 당연히 지주사니까. 한컴위드가 21.52% 지분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HCIH 라는 사모펀드가 9.3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주주로 김현수 대표가
1.5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HCIH 이 사모펀드 자체가 김현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출자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현수 대표의 지분이다라고 보시고, 이 둘에 대한 지분을 합쳐서 보게 되면은 10.93%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컴이드에서 한번 이제 만들었던 아로나와 코인 기억하시나요? 아로나와 토큰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과 컴퓨터인 한컴이드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당하는 그 사이에 이제 차익 매도가 뒤로 많이 챙겨지면서 한컴이드 차남이랑 다른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만드는데 조성을 했다라고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김상철 회장도 껴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게 웃긴 게 이 김상철 회장이 관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22년도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당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지금 차남이랑 이제 연관되어 있었던 대표만 실형을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제 선고가 때려지고 그날 장 마감 직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쓴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에 갑자기 하한가까지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우려감 조성을 하고, 그 다음날 약간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주주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거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집을 위한 좀 장난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긴 했어요. 옛날 얘기를 잡아당기면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이 좀 타이밍 좋게 우려감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기 위한 노력이구나라고 좀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현수 대표랑 변성준 각자 대표가 해명문을 또 공지를 합니다. 경영진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상철 회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경영권에 대한 움직임은 대표이사를 통해서 김현수 대표랑 변성준 대표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컴이드는 지금 보안기업에서 금융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파이낸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단행을 했다라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의 가장 상단에 있는 한컴이드에 대한 경영 환경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변성준 대표가 그룹 전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한컴이드는 사실상 이제 보안회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금융회사를 전환을 해서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한컴이드의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변성준 대표예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각자 대표이사로 공동대표죠. 그래서 변성준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에 대한 모든 경영일선을 책임을 지겠다. 김상철 회장은 사실상 이제 아웃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동 파이낸스를 인수했다고 했어요. 중동 파이낸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본금이 200억 가량 되는 좀 규모가 있는 투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회사가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질 체질 개선 자체가 보안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바뀔 수가 있겠죠. 최대 주주에 대한 특징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회사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파이낸스를 이름을 바꿔요. 한컴 밸류 인베스트. 그래서 이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미 중동 파이낸스에 대한 기업을 인수를 하고 이름까지 바꾸는 상태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한컴 밸류 인베스트에 대한 지분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0.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지금 99.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까보니까 사모펀드를 출자한 회사가 다토즈 파트너스예요. 다토즈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는 다토즈입니다. 그리고 이 다토즈가 누구냐? 아까 한글과 컴퓨터 HCIH 이 사모펀드를 출자한 회사가 다토즈입니다. 그러면 이 다토즈의 최대 주주는 바로 김현수 대표죠.
그러면은 우리는 99.5%에 대한 지분은 김현수 대표 거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0.5%는 아직은 한커미드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상철 회장의 경영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한컴 미드를 인수를 하려고 이렇게 설립이 된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한컴 미드에 지분을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김상철 회장이랑 김정실 이사의 19.61%랑 김현수 대표의 9%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11% 정도 좀 안 되게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11%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김현수 대표 지분이랑 합쳤을 때 최대 주주는 김현수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컴 위드에 대한 지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 김현수 대표가 되고요. 그러면 한컴 위드 지분과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지분 모두가 김현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컴 밸류 인베스트에 섞여 있는 한글과 컴퓨터 0.5% 지분까지도 김현수 대표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열사의 모든 경영권이 김현수 대표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김현수 대표가 아니라 김현수 회장으로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 변성준 부회장이 그룹 내의 부회장으로서 모든 경영권에 대한 일선을 책임을 지는 오너 일가인 김현수 대표가 모든 지분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는 이 김가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영권에 대한 책임 경영은 변성준 대표가 부회장으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2대 주주였던 HCIH가 0.95%가량 이제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핑계거리 되고 이게 주가가 쭉 뺐는데, 또 재밌는 게 이게 5월달이에요. 5월달에 HCIH가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동 파이낸스를 인수했던 것도 5월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이때 당시부터 한컴 위드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한컴 위드도 그렇고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싸야겠죠. 의도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랑 한컴 위드 주가를 계속해서 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컴 라이프케어 8월 12일 날 매각 공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됐는데, 뭐 그때 그걸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요. 한컴 위드를 조금씩 매집을 계속해서 하다가 5% 이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3대 주주가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떴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도 약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리 좀 물밀 작업을 하기 위해 주가를 좀 의도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글과 컴퓨터 최근 들어서 호재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썼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컴이드 한글과 컴퓨터 한컴 라이프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언제 매집을 들어가야 되고 언제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좀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시나리오를 정하고 매매를 잡아들이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이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가 어려우시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상담 링크 누르셔서 상담 신청 주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보급됐을 때 한글 컴퓨터 20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 AI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때만큼에 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하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